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 또 남선중학교 학부모 박은영입니다. 교육공감 또 함께 또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곰 백병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샘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교육공감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방송이 되고요. 지난 방송은 팟빵 어플에서 교육공감 검색하셔도 됩니다. 오늘 얘기 이제 봄이 좀 한참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질문으로 제가 봄꽃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우리 빼꼼쌤 좋아하는 꽃, 봄에 피는 꽃 중에. 그러니까 딱 봄꽃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저는 개나리예요. 개나리. 옛날 사람. 개나리. 네, 옛날 사람. 저 벚꽃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개나리가 좋아요. 개나리 진달래. 네. 아니, 그러니까 노란색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런가? 그래서 봄꽃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릴 때 이제 동네에 있었던 개나리, 아주 우거졌던 그 개나리하고 집 옆에 산수유 숲이 있었거든요. 산수유 꽃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산수유. 뭐 그런 생각이 딱 나요. 그래요? 우리 깨비쌤은 어떤 꽃이 생각나세요? 그냥 흔하지만 벚꽃. 이게 벚꽃이 많이 피면 우리 학교에 이제 학교랑 요 자이 아파트가 10여 년이 되니까 네, 벚꽃이 엄청 되게 예뻐요. 예뻐졌는데 네. 그 껌껌하게 있다 불 켜진 느낌이 들 정도로 창문에서 보는 벚꽃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벚꽃. 네, 그래서 약간 환한 빛을 주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 네. 밤에 이렇게 가로등에 비치는 벚꽃도 굉장히 밤에 예쁘잖아요. 보는 벚꽃이 네. 진짜 예뻐요. 네, 그렇더라고요. 낮에도 예쁜데 밤에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팝나무 꽃인데 이게 늦봄에 펴요. 5월에. 이제 맞아요. 화려한 꽃들이 다 지고 음. 딱 피는데 그때 가면 얘 혼자 빛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노랗고 막 분홍에 빨갛고 이때 얘가 폈으면 얘는 꽃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5월에 혼자 늦게 피어가지고 쟤는 이 시기에 꽃을 피우냐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었는데 걔가 이팝나무래요. 이게 가로수로 심는 나무여가지고 그래서 신기해서 내가 이렇게 시기를 잘 맞추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얘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팝나무 제가 그거 찾아보고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꽃나무 중에 하나가 이팝나무예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교육공감은 교우관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친구관계.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선행초 교장선생님 정혜소쌤께서 들려주시는 초등학교에서 친구관계, 뭐 사회성 발달 이러한 이야기 들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에서는 교우관계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 이런 것들을 또 빼꼼쌤 백병부 연구위원님이 나눠주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봄 이거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 예, 오늘 또 이제 깨비쌤이 문을 열어주실 건데요. 이야기 시작해주세요. 네, 교지만 뭐 관계에 대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독서 동아리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일본 정신과 의사가 지은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거든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 같은 건데 일본의 뭐 전문가들은 책을 참 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읽어보시면 쉽게 읽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경계선 지능이 70에서 84를 말하는데 IQ, 이 아이들의 특징이 보는 힘, 듣는 힘, 상상하는 힘이 없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를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구나. 싫은 게 아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를 맺는 힘이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물론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지능이 낮은 건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살펴보면 고려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사들이나 부모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친구는 그냥 어울리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거지만 요즘은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 좋은 그렇죠. 친구를 또 그래서 만나야 되고 아이들이 하고. 학기 초에 어떤 과제처럼 저 뭐 2학년, 3학년의 목표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반에 그냥 놀면 친구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반에 있는 반 애들이랑 친구는 다르게 요즘 애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냥 옛날엔 저희 때는 우리 음. 반 친구들이란데 애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어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놀면 친구지. 그거를 굳이 막 그래서 근데 보면 일단 코로나 시기에 유학이나 초등 저학년 시기를 보낸 아이들은 그게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놀아야 할 유아기에 조기 학습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어른들하고만 지냈거나 이러면 또래 관계를 맺기 되게 힘든 것 같고 저도 이제 여기에서 고른 저학년부터 아이들 수업도 다 들어가고 여러 학년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정말 특이한 건 예전에도 그랬지만 5, 6학년 아이들 중에 저랑 어른하고 대화는 너무 자연스럽고 잘하는데 친구랑은 얘기를 못하는 친구도 이게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해서 그럼 너는 왜 나랑만 얘기해? 저기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는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러고 가다가 바로 몇 마디 끼지 못하고 바로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년에 6학년 선생님들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6학년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은 대화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들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얄짤없이 대화에 동등하게 계속 대화의 주제가 어긋났다 싶으면 무시하거나 또 그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지적해서 바로 입 다물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걔가 얘기하는 대로 그랬어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하고 대화는 안전하니까 계속 여기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교실에 이런 아이들 여럿 있으면 사실 교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걔네도 쉬는 시간도 그쵸. 밖에 안 나가고 선생님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심지어 다중대 교사인데 둘이 토크를 하려고 해요. 교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교사 옆에서 하는 사람 보면 아이들 보면 어른처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이거는 6학년 대화가 아니잖아요. 5, 6학년 대화가. 근데 그런 대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아직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걔는 거기에 끼는 그쵸. 것보다 어른들이 있는 사이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런 친구를 전 또 궁금한 게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다른 친구들은 안 끼워줘요. 그럼 더 점점 멀어지겠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겉도는 대화들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래가 가지는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긴 근데 대화가 잘 주고받으려면 그 맞아. 나이의 감성, 뭐 감성, 뭐 그 주제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른들의 세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의 관심사가 또 겹치지가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좀 그게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더 심할 텐데. 맞아요. 그러게 어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뭐 흔하지는 않은데 간혹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와요. 어머, 중학교 또 교무실로. 예. 중학교는 이제 교무실이랑 들어오기 아이들 싫어하는데 공간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근데 걔는
늘 교무실로 오고 아유. 아주 친절한 여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받아준 거죠. 그 여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그 아이를 받아준 건데 그러니까 받아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 아이는 이제 교실이라는 데는 종쳐서 그러니까 시작종 쳐서 끝종 날 때까지만 머무는 공간이고 쉬는 시간에는 늘 교무실에 와서 그 선생님 옆에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3년 내내 그랬어요, 사실은. 3년 내내 그랬고 그 아이에게 중학교 시절은 그 선생님하고 나눴던 내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으나 이런 게 되게 많죠. 중학교 그러게요. 친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했던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소풍이나 이런 거 갈 때도 그 아이는 혼자 있거나 그 선생님이 같이 가면 그 선생님이 옆에 있거나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여선생님한테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아이 받아주지 마라. 그 아이가 교실에서 얻어야 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많다. 그쵸. 아이들하고 그 나이 하면서도 때는 친구가 엄청 좋을 나이인데 중학생은. 근데 그 여선생님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배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결국에는 뭐 3년 내내 그렇게 보내다가 졸업을 하고 말았는데 그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은데 하나만 하면 잃는 게 사실은 있고 네. 그 잃는 것이 그 또래 때 반드시 길러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네.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깨비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은 왜 어른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편하고 상처 안 받고. 그렇죠. 배려하면서 어른들은 말해주니까 아이에게 맞춰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인데 내 맘 같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한 건데 뭐 아까 우리 진로 얘기할 때처럼 꿈과 환상만 가지고 애들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왜냐면 걔가 그렇게 큰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건 좀 이거를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어떤 그룹 안에 얘를 넣어줄 수도 없고, 뭐 5학년 이상 이제 중학생들은 더더군다나 또래 문화가 워낙 강하니까 맞아요. 너 얘랑 놀아라 이렇게 될 게 아니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애들은 그 시간 짧은 시간에 한 명이라도 자기 친구 뭐 한두 명이라도 막 바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제잘거리는 재미에 학교를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 5, 6학년부터 좀 그렇게 했던 친구들, 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저 고민은 되겠네요. 뭐가 맞다. 뭐 그렇다고 혼자 그러면 외롭게 견뎠다 보면 네가 친구를 사귈 것이다라고 버려두기도 그렇고 참. 좀 양극단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잘 혼자 두는 거. 외로운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이 관계 역시 약간 나이 발달이나 아이 발달에 따른 그 과제들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심리학자들은 두 돌이 지나면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멋모를 그때 장난감을 뺏었는데 뺏으면 맞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눠주는 것들을 놀이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대화도 그런 거잖아요. 대화도 내가 내뱉는 말이 피드백으로 긍정적으로 달아올 때 이렇게 던져야겠구나. 근데 그 시기에 아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살았든가 아니면 맞아요. 주변에 어른들만 있었든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친구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 맺는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많이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참아야 되는 게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대화는 너무 잘 되니까. 맞아. 제가 왜 친구랑 저렇게 나랑 말도 잘하고 공부도 심지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왜 친구랑은 문제가 생기지? 근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게 즐거운 아이들도 있지만 맺고 싶은데 안 되면 이제 그게 저학년이면 몸싸움으로 가는 거고 5, 6학년이 되면 나오더라고요. 노래 구성원에서. 그거를 좀 얘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러게요.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은 또 아이가 하나 혹은 둘밖에 없으니까 더 과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친구를 맺음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모님 있거든요. 아주 과잉보 뭐 우리 아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그거를 어떻게 친구한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맺을 그 기회가 점점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둘째가 진짜 사회성이 떨어져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사를 안 가는 거였어요. 한 군데서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지만 한 군데 오래 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한테 뭔가를 해줄 수는 없고 네가 익숙한 동네에 살면서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 좀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좀 부모님이 마음을 좀 놓고 아이가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또 어른에게 너무 의지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또 뭔가 맺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시도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는 친구 관계 하면 막 그런 게 엄마들이 막 어릴 때는 맺어주는 관계들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면서 특히 뭐 고학년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있었던 일로 학폭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다양한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게 교우 관계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친구들과 또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이 시기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둥지 모임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되게 아이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특히 올해 그 유독 그 외동이 많은 학년들이 있어요. 3학년들이 되게 외동이 많고 지금 1학년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아이들은 뭐 학교 안에 어울리는 형이나 누나가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1학년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작년에 유치원하고 4학년이 둥지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올라가요. 4층을 쉬는 시간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다양한 관계를 맺어볼 수 있는 시도를 초등학교 네. 안에서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아이들도 또 저 많이 단단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우리 첫 번째 코너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깨비쌤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올해가 세월호 10주기 이제 4월이 지나가더라고요. 뭐, 임영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또 함께 나눌게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 빼꼼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또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이명주 천개의 바람이 아, 진짜 갑자기 또 진짜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늘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코너를 어떻게 하죠? 빨리 시작하세요. 어쩔 거예요. 노래 관계. 참. 그 이제 뭐 또래 관계를 관계 측면에서 이제 깨비 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좋은 관계 또 나쁜 관계를 경험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쨌든 살아가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방법들 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설득하고 지배하고
뭐 지배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가책 뭐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학교에서 관계 맺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관계, 또래 관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성적과 관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요? 또래가 성적과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 그러니까 이제 성적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비행과 관련해서. 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가 학술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아니 근데 그 이론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든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가 특히 우리 애는 안 그래요거든요. 네. 첫 번째 잘못한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이론의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비행과 관련해서도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했고 성적과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속담이 있었잖아요. 뭐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말은 뭐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쵸, 뭐 그쵸.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네.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은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 네, 뭐 학군지라고 뭐, 해서 예, 그때 예. 저희도 얘기했는데 뭐 그 땅 집값과 연결이 맞아요. 되는 그 학군지를 찾아가는.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또래 집단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래 집단이 갖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게 좋다라는 이론의 핵심 주장은 옆에 애가 잘하면 나도 영향받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같이 자극을 받으니까. 네, 자극도 받고 뭐 또 뭐 분위기 탓도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후광 효과라고 부르는 이론이고요. 이제 반대로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 이론은 이제 그 큰 그러니까 빅 피쉬 리들 펀드라는 이론인데, 그러니까 큰 고기 작은 연못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큰 고기들이 많이 사는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같이 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한테 치여가지고 제대로 먹이도 못 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인다. 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치이려면 작은 물고기들만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학교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으쓱으쓱해지고 막 그 학업적 자아 개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되게 기대도 받고 선생님들도 아이를 또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되는 거죠.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이제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큰 물고기 작은 연못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인 거죠. 네. 나라별로 조금씩 결과가 다르다고 해요. 그 나라별로 조금씩 같은 결과가 이론이래요.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더 잘 효과를? 적용되는가 이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좋다는 게 보통 나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학교 보내지 말고 공부 대충 못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훨씬 더 그 아이의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다른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네요. 예외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는 네, 강남, 우리나라는 강남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피사 시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다른 나라는 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좋은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에 무리를 해서라도 보내는 게 네. 그러니까 대치동에 전세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치동에 무리해서 전세라도 월세라도 살면서 대치동으로 이사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성적만 본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학맥인가? 그러면 뭐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오. 정보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학할 때 좀 더 유리하게 되나요? 아닌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오. 근데 애들 입장에서만 딱 보면 네. 애들 입장에서만 딱 보면 다른 나라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학업 동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왜 공부를 하나? 왜 공부를 하나와 관련해서 외재적인 동기가 있고 내재적인 네. 동기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보다 내재적인 동기가 좀 높아요. 공부가 좋아서 해요. 네. 공부가 싫으면 안 해요. 스스로.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보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재적 동기. 왜 공부하니?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려고. 엄마가 시켜서. 공부 잘하면 엄마가 뭐 뭐 줘서. 사준대요. 뭐 이번에 그게 뭐 이제 몇점 외재적 맞으면 뭐 동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애들보다 외재적 동기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외재적 동기가 높은 애들이면 경쟁적인 환경에 밀어 넣는 게 외재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왜 그런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좋냐면 학습 동기 자체가 외재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통 설명을 좀 하죠. 또 하나는 용이 될 수 있는 집단과 뱀이 될 수 있는 집단이 근본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경향이 우리나라는 되게 강해요. 학군 좋다고 거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학군이랑 집값이랑 어떤 연동돼 사회 있기 경제를 때문에 갖춰 줘야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되더라도 용이잖아요. 아무나 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이라는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가정은 다른 대안적인 학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사교육 포함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비록 용의 꼬리지만 용의 꼬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적만 딱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리해서라도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나아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난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정책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거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바뀐 정부에서는 좀 부추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나 어쨌든 이렇게 진학을 할 때 잘하는 친구들이 소위 이렇게 좋은 학교를 찾아서 많이 가거나 일부 쏠리는 현상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좋은 친구들이 이게 좀 그나마 자기가 좀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가면 어떤 게 좋니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중학교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러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5명 그룹 중에 1명 혹은 2명만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잘 해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서 갔던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해주니까 거기에서 또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요즘은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또 주제도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많은데 그게 너무 이제 그걸 잘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관계에서는 그 한 명의 친구만 너무 힘들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를 아주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4명 있는 모둠에 들어가는 게 좋죠. 무임승차도 할 수 있고 내가 잠깐 눈치 보고 욕 먹으면 되는데 성적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되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준화 비평준화 논리랑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준화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하고 못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하고 그게 옳은 방식인가. 비평준화 해놓고 잘하는 애들 모여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글로 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를 뭐 일부러라도 선택해서 갈 사람들은 그렇게 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섞어서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골고루 모여있게 하는 게 난지 학부모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 입장에서만 딱 보면 비평준화가 훨씬 나아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걸 용인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와 지역은 그냥 버려지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감당하는 게 맞나? 이걸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합리적인 선택과 그것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집합적인 효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부모들의 그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는 모두가 다 죽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깨미쌤 어떠세요? 근데 이게 초등에서는 이제 중학교는 사실은 수어는 평준화지만 인문계는 이미 특목고로 다 빠져나가서 비평준화의 하위 인문계 고등학교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생각 있는 부모들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또 가기도 하고 멀지 않으니까 다 빠져나가요. 근데 초등은 저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시골에서 근무할 때는 그 이제 뭐 관심이 없고 부모의 무관심, 그 다음에 편부 편모, 할아버지 조손가정 이런 데가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은 또래에 뛰어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강한 교육열을 가진 부모들이 한 네다섯 명 있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또래가 주는 관계가 놀기도 하지만 서로의 지적 자극을 주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교사가 줄 수 없는. 근데 자극을 줄 만한 애들이 없어요, 교실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그냥 쟤도 못하고 다 못해가지고 다 더하기를 못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나 뭐 그런 선의의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없는 지금 그 시골 지역은 거의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어떤 이제 강사님인데 미디어 강사님이 가셨는데 도서 지역이어서 애들이 한 반에 총에도 6명, 7명밖에 없는 학교를 갔는데 그냥 수업 태도 자체가 그냥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책상 다리를 올리고 있고 그 태도가 자체가 누구 하나 바르게 앉아있는 친구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랬다고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이게 잘못됐어 우리 이렇게 해야 돼를 같이 하면 좋은데 뭐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이거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또래나 친구 관계가 놀고 이런 건 돼요. 놀고 대화하는 관계는 되는데 비슷하니까. 근데 지적 자극을 주는 또래 관계가 돼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가는데 그게 안 돼서 되게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어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교우 관계 또래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내가 뭔가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기술보다는 실은 또래 친구들끼리 배우는 기술을 평생 써먹을 건데 아마 그게 좀 다양하지 못하고 좀 한계가 있는 친구들은 또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애들은 이러저러한 문화적인 또 심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용머리 뱀머리보다는 용꼬리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뱀들만 우글거리게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학교든 동네든 용이 한두 개씩은 있게 만들어야 내가 용꼬리가 돼가지고 용 머리 한번 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뱀들만 우글거리면 다 뱀으로 그냥 끝난다니까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제 미디어 강의를 좀 올해 1학기 한 학기 정도 쭉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인문계를 갈 수도 있었고 특성화고를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성적에 인문계를 갔으면 아무 선생님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왔더니 걔는 제가 와도 되게 괜찮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책 읽고 혼자 뭐 발표하라고 그러면 엄청 잘하는데 또 교우 관계는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한테 모든 뭐 홍보 모으며 다 얘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얘기했던 게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도 안 하게 돼서 이제 인문계 간 친구가 그럴 땐 부러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균형이 있게 되려면 골고루 이제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할 때 중학교 3학년 입시지도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입시지도는 뭐 특목고 그다음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이제 계열 선택하는 게 입시 지도인데 한때 이제 막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 뭐 정책적으로 지원하네 뭐 해 가지고 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똑같이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좋다. 그러면 네가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가가지고 1등급 받으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이제 홍보들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애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분위기 타 안 타?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너 친구 좋아해 안 좋아해? 친구 좋아하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왕따 기질이 있는 반에서 혼자서 한 뚝뚝이. 중간 조금 위에 하는 이런 애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성공해요. 그러게요. 그런 친구가 계신 부모님들은 특성화고를. 그런 애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가면 인문계 고등학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내신을 받죠. 네, 뚝심 그리고 있게. 뭐 분위기 안 타니까 분위기 안 타고 목표의식 분명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신 잘 받아가지고 네. 기회도 많더라고요. 많은 기회를 그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데까지 성공해요.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네요. 그래요? 예. 왜 그 진학이 좋은 대학,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간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근데 1학년 1학기 마치고 보통 군대를 가요. 도피성 입대를 하죠. 어렵나? 수학이 안 돼요. 영어가 안 되고. 인문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다녔는데 성적이 다 뭐 F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인 줄만 알았는데 뱀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거를 대학에 와서 알게 된 거죠. 그런 경우 많겠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보통 1학년 1학기 마치고 도피성 휴학을 하고 제대해서 복학해가지고 다니다가 중도에 중퇴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요? 꽤 많아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끝까지 걔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됐는지까지를 추적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통계가 없어서 어디 대학까지 갔다. 왜 끝이야? 사실 무책임한 거죠. 그러게요. 또 그런 맹점이 있었네요. 네. 그렇게 교우 관계가 어쨌든 진학과 성적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성 발달과도 좀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이의 특성에 맞게 대신에 아이가 어떠한 성향인가 뭐 이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또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빼꼼쌤 노래 뭐 듣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 코너.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안치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적절한 것 같아요. 교우관계 얘기하다 갑자기 성적 얘기해가지고 좀 미안해서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네, 이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 오늘은 학부모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친구의 엄마로 만나고 알고 지낸 지 어느새 4년이 된 동네 엄마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잘 놀기도 하고 관심사도 아이 양육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함께 잘 지냈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에 대한 태도나 생활 방식이 차이 나면서 불편한 지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친구 아이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은 여기 가야 된다, 뭐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아이는 아직 같은 학교도 다니고 동네도 같으니 종종 볼 수밖에 없는데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게 좀 어릴 때 아이들 왜 어린이집 같이 가고 유치원 같이 가고 막 이런 엄마들이 그때는 별로 드러내지 않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 학업을 바라보는 거나 뭐 이런 게 틀린데 그렇게 잔소리를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냥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엄마도 제가 주변에 보면요, 그런 엄마들은 말도 많아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스러우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떠들거나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냥 거리를 둬요. 근데 이게 그 애가 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게 뭐 철학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럼 어떻게? 그냥 헤어져. 그냥 술만 먹어야지 뭐. 아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이가 이제 어차피 자라면 점점 멀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 그냥 거리를 적당히
아니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친해야만 애들끼리 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렸을 땐 저학년은 그러죠. 어렸을 땐 저학년 엄마들은 좀 그런 게 끈끈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끈끈하지 않게. 아니 애들의 또래 관계가 물론 아주 어렸을 때야 엄마 네. 엄마의 그 저 친한 사람이랑 애들이 친할 수는 있는데 그게 관계의 전부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는 거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관계는 엄마 관계고 애들 그렇지. 관계는 애들 애들 관계, 그래야 애들 될 것 관계로. 같은데요. 네. 그게 엄마의 세계를 가지고 애들 세계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위대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술 친구를 만드는 걸로 솔루션이 멀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면서까지 꼭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어른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본인도 엄마끼리 친구지만 그럼 아이와의 관계를 거리를 둬야죠. 아이에 대한 생각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 주제를 그러면 좀 거리를 다르게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 이야기만 가지고 만나면 또 그거 말고는 대화할 게 없으면 되게 막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친구들도 그렇고 뭐 동네 사람들 저 이제 저 동네에서 운동 동아리 비슷한 걸 하다가 정치적으로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나가요. 대화가 안 되니까. 예, 아니 가면 불편하고 굳이 뭐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죠. 예, 네. 예. 그러면 지혜 있게 좀 멀어지는 헤어지는 걸로.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 끝나가는데요. 또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한마디씩 하고 끝날까요? 우리 빼꼼쌤 혹시 기억에 남거나 뭐 이런 얘기 교우관계. 엄마 또래 관계 이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오늘이요? 아 그래요. 이런 헤어져. 고민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요즘은 엄마랑 아이를 좀 이렇게 따로 보지 않는 이렇게 엄마가 아이의 삶에 이렇게 굉장히 붙어 계신 분들도 있긴 많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걸 열정이라고 봐야 되나 집착이라고 봐야 열정일 되나?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조금 네. 이제 아이가 성숙해지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많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떨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애랑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깨비쌤. 저는 이제 그 초등안에만 있으니까 늘 이제 또래 관계가 이렇게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사회적인 이슈랑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길게 아이들을 일단 보면 좀 앞으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나까지 봐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제가 어떻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길게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빼꼼쌤의 이야기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교우관계가 어쨌든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 이거 들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